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크게 늘면서 닷새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 확진자보다 기존 확진자가 300배 이상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면서 감염이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업 제한 업종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주 2차 지급을 시작하고 10월 초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의 심의도 빨라집니다. 심야 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모바일 게임이 급성장하면서 셧다운제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파우치 미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이 압도적인 다수가 백신을 맞으면 내년 봄 세계적 대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닷새 만에 다시 2,0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600명 넘게 늘어난 2,155명으로 역대 두 번째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 확산과 휴가철 이동량 영향으로 국내 발생도 2,114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1,369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64.8%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35.2%로 경남과 대구, 부산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 하루 14명이 추가되면서 역대 최다인 434명으로 늘었습니다. 숨진 환자도 9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237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39만여 명이 받아 누적 2,670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52%입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모두 1,288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25.1%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전국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전국 각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621명입니다. 수도권에서 552명, 비수도권에서 69명이 각각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선별진료소에서 확진된 552명은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의 26.1%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와 비교하면 40.3%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나온 확진자는 모두 38,869명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추경으로 확보한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등을 지원하는 희망회복 자금이 일주일 만에 1차로 3조 원가량이 지급됐다면서 다음 주 2차 지급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부겸 총리의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매출이 급락하고 직원급여를 제대로 줄 수 없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한없이 무서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추경으로 확보한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됩니다. 이들 연령층의 예약률은 66.4%로 다음 달 18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예약을 받는 만큼 예약률은 이보다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모더나의 백신 공급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18세에서 49세 가운데 아직 예약하지 못했거나
또 추석 이후에 백신을 맞는 것으로 돼 있는 대상자들의 접종 일정을 추석 전후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모더나사는 701만 회분을 다음 주까지 2주간 공급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다음 달 6일부터 추석 전까지 2주간 의료기관별 접종 예약 가능 인원을 200만 명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백신 배송 일정을 고려해서 9월 둘째 주 접종 예약은 내일까지, 9월 셋째 주 예약은 다음 달 2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감염의 시작은 보호자였습니다. 교사들은 우선 접종 대상으로 백신을 맞았지만 30, 40대 보호자들은 맞은 사람이 맞지 않은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유치원 관련 집단 감염이 시작된 건 지난 12일입니다. 첫 확진자는 원생의 가족. 감염은 유치원 내로 빠르게 번져 누적 확진자가 20명에 달합니다. 애들 여기 몇 살 정도 다니는 모두 39명이 감염된 중랑구 유치원 실내체육시설 관련 집단 감염 사례도 첫 확진자는 원생의 가족이었습니다. 첫 확진자는 지인과 식사 모임을 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첫 확진자의 부모를 통해 인근 수영장으로, 자녀를 통해 유치원으로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경기 용인시 어린이집에서도 원생, 가족 관련 확진자가 20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 감염 사례들의 공통점은 모두 먼저 영유아 가족에게서 감염이 확산했다는 겁니다. 교사분들은 다 음성이시네요. 걸린 원생들이 집에서 이제 가족 전파를 또 일으킨 것 같아요. 경기도가 최근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영유아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78%가량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전체 78.4%, 약 127명이고요. 주로 가족들한테 감염이 많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족 구성원들한테 양육자를 포함해서 최소 1명은 선제 검사를 월 1회 하도록.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등원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감염 가능성 역시 커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백신 접종을 빨리 완료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 보호자들이 속한 연령대인 40대의 백신 예약률은 72.4%, 30대는 59.4%, 20대 66.4%로 50대 이상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방역당국은 영유아 보호자라면 더욱 접종이 중요하다며 예약을 잊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지난달 동해 평균 해면 수온이 평균 22.2도로 사실상 지구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다 환경이 아열대 기후로 급속도로 바뀌는 게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동해의 생태계가 해면 수온의 급상승 탓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동해의 해면 수온은 높은 기온을 뜻하는 붉은색이 지구 다른 것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구의 해면 수온이 평년보다 0.3도 상승한 반면 동해는 9배인 2.7도나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이 미국 해양대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동해 평균 해면 수온은 22.2도로 1982년 측정이 시작된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1980년대 18.9도, 2010년대 19.8도보다도 훨씬 뜨거워진 것으로 지난 2010년 최고치보다 1.5도나 높았습니다. 장기간의 폭염 속에 일사량이 많았고 동해로 들어오는 난류 영향도 많이 받으면서 수온이 치솟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생물군들이 새로 나타난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열대 해역에 더 많이 살던 생물들이 출현한다거나 이러면서 기존에 살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여름 경남 남해안도 바닷물 온도가 예년보다 4, 5도나 올라가 바다 양식장에서 물고기 폐사가 속출했습니다. 평균은 24도 정도로 이제 관측이 되었지만 올해는 이제 일사량 증가 때고 고수온 경보 발령으로 해서 28도 최근 한 30도까지 올라갔지.
지난달에는 울릉도 주변에서도 적조 현상이 생긴 만큼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가 아열대화로 바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짧은 마른 장마에 기록적인 폭염까지 겹치면서 올해도 낙동강과 금강에는 녹조가 뒤덮였습니다. 시민단체 조사 결과 이곳에서 청산가리보다 100배 강한 독성을 지닌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됐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온통 초록빛깔인 강물에 손을 담갔더니 금세 진득진득한 녹조가 한가득 묻습니다. 지난 20일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모습입니다. 전북 군산의 대표적인 쌀 생산지인 납봇들 부근에 있는 한 농수로. 물 색깔이 채 익지 않은 푸른 벼와 비슷합니다. 물 안에 손을 넣어보니 녹조가 기름때처럼 달라붙습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대형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둬 가뭄을 예방하고 홍수 피해를 막겠다며 추진했던 4대강 사업. 애초 목적과 달리 매년 여름 녹조 현상이 심해지며 물빛이 초록색으로 변해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녹조라떼란 말을 제가 유행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녹조라떼란 말 대신에 이 수치를 보면 독조라떼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28일부터 3주가량 매주 2차례 낙동강과 금강의 수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낙동강 25개 지점 가운데 14개 지점에서 청산가리보다 100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업 용수로 활용되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취수장 취수구 부근에선 4,914.39 ppb가 검출됐는데 이는 미국의 물놀이 금지 기준치인 최대 20 ppb의 245배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마찬가지로 금강에서도 3개 지점에서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정수시설에서 독성물질 대부분이 걸러진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보수문을 개방하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보를 개방하게 되면 물 수위가 낮아지니까 추수하기 힘들어진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물 취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그동안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녹조 현상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실태 조사가 이뤄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심야 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청소년들이 게임 시간을 선택하는 제도인 게임 시간 선택제를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PC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모바일 게임이 성장하고 매체도 다양해져서 셧다운제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와 그 관계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트, 결제대행사 3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머지플러스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면서 누적 가입자가 100만 명에 달하는 머지포인트는 지난 11일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뒤 운영사는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갑작스레 발표했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경찰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은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무좀약이나 순간 접착제를 안약으로 오인해서 눈에 잘못 넣는 사고가 50대 이상 고령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3년간 발생한 안약 오인 저만 사고를 분석해봤더니 10건 중 3건은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어 있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오인 품목은 무좀약이 40%로 가장 많았고 기타 의약품과 순간 접착제가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잘못 넣었을 때는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물이나 식염수로 씻고 병원에 방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소비자원과 공정위 권고에 따라 일부 제약회사들은 향후 출시되는 자사 무좀약 용기에 발 모양의 그림을 넣고 주의 문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에 접종된 코로나19 백신이 50억 회분을 넘었다고 AFP통신이 각국 공식 통계를 종합해 24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이날 오후 4시까지 세계적으로 모두 50억 6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대규모 접종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8일부터 따지면 약 8개월 만입니다. 백신 첫 10억 회분이 접종되는데 약 140일이 소요됐지만 30억 회분에서 40억 회분이 되는 데는 26일, 40억 회분에서 50억 회분으로 증가하는 데는 30일이 걸리는 등 현재 접종 속도가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이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종된 백신의 약 40%는 중국이 차지했고 이어 인도와 미국의 접종 횟수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전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압도적인 다수가 백신을 맞으면 내년 봄 무렵에는 미국이 세계적 대유행을 통제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간 23일 밤 CNN에 출연해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보장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식당이나 영화관에 안전하게 가는 등 정상으로 복귀할 수준의 면역에 도달하려면 인구의 어느 정도가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건 전문가들도 아직 잘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할 최선의 방책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맞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뒤 백신의 효과가 66%로 감소했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감염자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했을 때 델타 변이가 감염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기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66%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기 전 91%보다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6개 주의 의료 인력과 구조대원 등 필수 인력 4천여 명을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35주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기 전 시기엔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2,875명 가운데 10명의 감염자가 나와 백신 효과가 91%로 측정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나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2,352명 가운데 2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백신 효과가 66%로 산출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선도했던 이스라엘이 부스터샷 3차 접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는 현지 시간 24일 3차 접종 대상자를 3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12일부터 장기 이식 수술 후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3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달 30일에는 2회차 접종 후 5개월이 지난 60대 이상 고령자, 지난 12일에는 50대, 지난 19일에는 40대 연령대까지로 접종 대상을 계속 늘렸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주말까지 10만 명을 더 수송하는 등 이달 말까지 아프가니스탄 대피 작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탈레반의 거듭된 레드라인 준수 경고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기존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까지 대피 작전을 완료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You're right. There's been no change to the timeline of the mission, which is to have this completed by the end of the month. 특히 주말까지 최대 10만 명을 추가로 대피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군과 연합군이 최근 수송하는 속도대로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미군과 연합군은 이틀 전에 하루 16,000여 명, 하루 전에는 2만여 명을 수송했습니다. 하루 2만 명씩
최대한 공격적으로 속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till believe, certainly now that we have been able to increase the capacity and the flow, we believe that we have that we have the capability, the ability to get that done by the end of the month. 바이든 대통령도 애초 목표일 완료에 대한 의지를 G7 회의에서 다시 피력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대피자들의 공항 진입 등의 탈레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But the completion by August 31st depends upon the Taliban continuing to cooperate and allow access to the airport for those who were transporting out and no disruptions to our operations. 또 시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관계부처에 비상계획 마련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예정된 시한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피 상황이나 탈레반의 태도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연장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주요 7개국 G7 정상이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미국과 탈레반이 못 박은 이달 말 대피 시한을 연장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G7은 그러나 탈레반이 그 이후에도 안전한 출국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G7 정상은 이달 말로 다가온 철수 시한을 포함해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공동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시한 연장에는 실패했지만 대신 탈레반이 이후에도 안전한 출국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존슨 총리는 화상으로 열린 긴급회의를 마친 뒤 대피와 관련한 공동 접근뿐만 아니라 탈레반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후에도 안전한 출국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number one condition we're setting as G7 is that they've got to guarantee right the way through August the 31st and beyond a safe passage. 존슨 총리는 G7이 상당한 경제, 외교, 정치적 지렛대를 가진 만큼 탈레반이 제안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 불만이 있었지만 미국과 탈레반이 못 박은 시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산을 4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I announced that the Commission will propose to almost quadruple the humanitarian aid coming from the EU budget. We will now increase it to over 200 million euros. G7 정상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하겠다며 탈레반이 테러를 막고 여성과 소녀, 소수민족의 인권을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상들은 향후 아프간 정부의 정당성은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하는 접근 방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탈레반의 장악으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정세 혼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아프간 국민에 대한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기준 장단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 국민 434명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유학생이나 단기 방문자 등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서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아프간 국민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를 거쳐서 특별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주말 휴일 효과가 사라진 수요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55명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또
또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 중증 환자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